오늘 오전 브루클린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탈선 사고가 발생해 승객 1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역대 가장 다양한 성별과 인종으로 구성된 115대 연방의회가 정식 개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시 재외국민 투표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뉴욕주가 공립대 수업료 면제기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학교 건물 신축과 정부 청사 확충을 추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브루클린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탈선 사고가 발생해 승객 1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낮췄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노선의 열차 한 대가 승강장에 저속으로 진입하다가 멈추지 못하고 정지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선로를 벗어난 열차는 크게 흔들리면서 내부의 좌석, 유리창, 출입문 등 기물이 부서지고 승객들이 넘어졌습니다. 열차에는 500명에서 600명가량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6량의 열차 가운데 앞쪽 2량의 파손 정도가 컸습니다. 승객 중 10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들은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열차에서 발생한 연기로 꽉 찬 터널을 걸어나와 황급히 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하루 33만 명이 이용하는 미국의 최대 통근 노선으로 애틀랜틱 터미널은 뉴욕의 9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대형 환승역으로 뉴욕 일원에서 가장 복잡한 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15대 연방의회가 정식으로 개원했습니다. 폴 라이언 의장은 의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3일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 의장이, 상원에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각각 초선 의원들의 선서식을 주재하며 의회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원은 개원 직후 의장 선출을 위한 공식 표결을 실시했고 라이언 의장은 찬성 239명, 반대 189명으로 당선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의정 활동에 나서는 연방 의원은 하원에서 52명, 상원에서 7명입니다. 이번 115대 의회는 하원 공화당 241명, 민주당 194명이고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2명과 46명입니다. 2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올해에도 민주당과 주요 정책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질 전망입니다. 의회는 하원 중 여성이 83명, 상원에서는 21명의 여성 의원이고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출신이 하원 의원 43명과 상원 의원 4명, 흑인이 하원 46명과 상원 3명, 아시아계 출신이 하원 12명과 상원 3명입니다. 언론들은 115대 의회가 성별이나 인종 구성 면에서 가장 다양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오는 11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 페이지 결의안이 의회 개원과 더불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트위터 사용을 즐기는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다시 한번 오바마 케어를 비난해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 오바마 케어 페이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새 회기가 3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상원에는 오바마 케어 페이지를 위한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마이크 엔지 의원은 개원 직후 오바마 케어 페이지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엔지 상원 의원이 제출한 것은 법안이 아니라 앞으로 관련 법안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입니다. 엔지 의원은 보험료는 치솟고 정작 국민들의 건강보험 선택에는 도움이 안 되는 오바마 케어를 대수술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상하원,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번 새 회기에서 오바마 케어 페이지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케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빌 클린턴도 오바마 케어를
미친 제도라고 했다는 글을 올리며 오바마 케어를 다시 한번 맹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추진합니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OECD 국가 중 선거 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정책위 의장도 선거 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당겨진다 해도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며 최대한 노력해서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투표 조기 실시에 대해 국민의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개혁보수신당은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공립대 수업료 면제기를 전국 최초로 걷게 될 전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엑셀시오로 스칼라쉽을 제안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학 교육의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3일 새해 첫 연설을 통해 엑셀시오로 스칼라쉽을 제안했습니다. 연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가정의 거주민 학생이 수니 큐니에 진학할 경우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94만 명의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불법 체류 학생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른 주정부 재정 부담은 연간 1억 6,3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의 이날 연설에는 공립대 수업료 면제 공약을 펼쳤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동석해 쿠오모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은 올해 주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전국에서 최초가 되고 뉴욕은 이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 기준 수니 소속 4년제 대학의 연간 수업료는 6,470달러이고 큐니의 수업료는 6,330달러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며 주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올 가을 학기부터 도입해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뉴욕시 신분증 ID NYC가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발급됩니다. 혜택 제공 기간도 더 늘었습니다. 다만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는 보관되지 않고 폐기됩니다. 뉴욕시 ID NYC 신청과 무료 발급이 올해에도 이어집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3일 14세 이상 뉴욕 시민은 누구나 ID NYC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청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새 방침이 적용됩니다. ID NYC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할인 혜택 제공 기간도 아트앤디자인 박물관, 중국문화원, 유명 클래식 콘서트홀, 심포니 스페이스 등을 비롯해 10곳이 추가돼 총 3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ID NYC는 시민과 시정부를 잇는 교량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뉴요커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니샤 아가르왈 뉴욕시 이민서비스국장도 2016년 12월 현재 뉴욕 시민 9명 중 1명이 ID NYC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ID NYC는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모든 뉴요커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파크 교육 환경이 새로워집니다. 타운 정부가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복합정부 청사 마련 등 기반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학교시설 노후화와 주민복지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은 줄곧 지적돼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학교시설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2일 열린 타운의회 개원식에서 제임스 로튼도 시장, 크리스 정시 의원 등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새로운 학교 건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정부는 현재의 타운홀을 대체하는 새 타운홀을 지어 레크레이션 센터, 체육관 등 복지 시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크리스 정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의 최대 불만이 교육 문제라며 첨단 교육시설이 갖춰진 학교 신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위한 새 건물을 짓고 현재 고교 건물은 중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기자재를 갖춘 새 고교 건물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보관입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아직 논의 초기 단계라며 교육위원회와 주민투표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운홀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는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 측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퀸즈 한인타운에서 가장 많이 발부되고 있는 교통 위반 티켓은 교통 표지판 무시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뉴욕시경의 2016년 교통위반 티켓 발부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퀸즈 플러싱 관할 109경찰서와 베이사이드 관할 111경찰서 등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은 모두 26,32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교통위반은 교통표지판 무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단속이 많았던 위반 항목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4,1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3,233건으로 세 번째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서별로 보면 플러싱 일대를 관할하는 109경찰서에서 교통 표지판 무시가 5,418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의 순이었습니다.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경찰서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1,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교통 표지판 위반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역에서 발부된 교통 위반 티켓은 총 96만 4,428개로 하루 평균 2,642개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뉴욕시의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에너지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MIT가 소개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통해 옐로캡을 75%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대 컴퓨터과학 인공지능연구실은 카풀 옵션을 이용해 4인승 자동차 3,000대로 뉴욕시의 택시 수요를 98% 충족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고작 2.7분으로 시내 98%의 택시 수요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10인용 카풀 차량의 경우 2,000대가 택시 수요 95%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택시 주행 데이터 300만 건을 바탕으로 뽑은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들어오는 요청에 따라 경로를 재설정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현재 교통 체증으로 인해 연간 70억 시간이 도로 위에서 낭비되고 30억 갤런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연간 1,60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 알고리즘 이용으로 서비스 제공 속도를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재 우버나 리프트의 경우 경로가 설정되기 전에 차량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과 카풀을 하기 위해 같은 경로 선상에 있어야 하는 등의 제한 요소가 있지만 해당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한인사회는 일제히 시무식을 열고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2017년 시작을 알리는 한인사회 표정을 여준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힘찬 목소리와 함께 새해 인사를 전하는 한인들. 2017년 정유년을 맞아 한인사회 각급 공간과 단체들이 일제히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밝혔습니다. 붉은 달의 새해엔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도 하시고 기쁨과 행복 그리고 고통도 서로 나누는 따뜻한 한인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A 총영사관도 공직 내부 혁신을 강조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비롯한 한미 관계 강화, 경제 통상 문제 등 포괄적인 업무 계획을 발표한 LA 총영사관은 특히 대통령 탄핵 등 어지러운 현 시국에 대해 언급하며 한인 사회도 역량과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주길 당부했습니다. 현재 조국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인의 DNA, 과거 60년간 발전을 이루어왔던 우리 한국인의 저력을 생각한다면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사회의 각 금융기관들도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염원하며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한 핵심 사업의 성과 창출을 기대하며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이 커짐으로써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기회에 대해서 잘 이용을 해서 저희 주주분들과 또 고객분들과 또 직원분들에게 많은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거고요. 그 첫 번째 이제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올해 지점을 4개를 한꺼번에 오픈을 합니다. 이외에도 LA 한인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한인 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밝히며 희망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오늘 한 남성이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알렉산드리아 애비뉴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백인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백인이라는 것만 밝혀졌을 뿐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오늘 오전 한인타운 윌셔와 알렉산드리아 스트릿 일대가 경찰에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현재 자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을 개발했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을 찾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마을 주민을 강제로 내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 성의 첩첩산중. 움푹 패인 분화구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빛 접시가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이 지난 9월 세상에 공개한 텐옌 전파 망원경, 다시 말해 하늘을 보는 눈입니다. 지름 500m에 둘레 1.6km, 축구장을 30개나 합친 크기의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보내는 전파 신호를 관측합니다. Bigger is better in radio astronomy. The signals in radio astronomy are so weak that you need big telescopes to see it. 4천여 개의 삼각형 패널이 퍼즐처럼 맞춰져 있는데 신호 탐지 위치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텐옌 전파 망원경은 137억 광년 거리에서 오는 미세한 전파 신호까지 포착해 우주를 보다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우주의 기원이나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비밀의 열쇠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它会给中国的热点天文工作者创造一个非常好的突破机会. 그런데 망원경 제작 과정에서 산악마을에 거주하던 주민 9천여 명이 내쫓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이 주변의 소음이나 빛, 전파 공해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경 5km 이내 모든 건물을 철거한 겁니다. 第一，它是没有那个口头通知，更没有协议通知，更没有司法强拆通知，包括热水器啊、冰箱、洗衣机啊这一块，财务这一块都没有了。 1인당 200만 원 남짓한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다른 집을 마련해야 하는 주민들에겐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항의하는 주민들을 잡아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而且我们跟他交涉的时候，他就说我们是暴民，就把我们抓起来，我们就不是挑了几个法人代表吗？ 주민들은 있는지도 모르는 외계인을 찾겠다며 눈앞의 주민은 나몰라라 하는 중국 당국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시행될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류와 탄약 사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는 지난해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키고 11월 주민투표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가운데 2018년 1월 발효될 탄약 판매 시 신원 조회 강화는 벌써 총기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일 오후 5시 뉴욕 뉴저지 1호 공항을 비롯한 전역 주요 공항의 전력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모든 입국 심사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특히 신년 연휴여서 발이 묶인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후 9시 20분부터 전력 공급이 다시 시작됐고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정확한 정전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해킹 등 사이버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 전기요금이 이달부터 월 평균 가구당 6에서 7달러 인상됩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평균 3달러 25센트 인상보다 2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PSEG의 디커플링 제도에 따른 조치로 디커플링 제도는 판매량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요금을 인하해 에너지 공급자의 손실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뉴욕시경이 오늘 31일까지 신규 경찰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뉴욕시 거주 미 시민권자로 나이가 17세 6개월 이상, 신청 접수일 기준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NYPD의 초봉은 45,000달러, 5년 경력자는 67,000달러이며 연간 최고 27일의 유급 휴가도 주어집니다. 아울러 20년 근무 후 은퇴하면 연봉의 절반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에 맞이한 아침 햇살은 참으로 유난히도 눈부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제 마음의 아침도 맑은 햇살처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소망과 함께 희망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렇듯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희망찬 새해 소망들을 기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카톡마다 전해오는 문자들도 전화마다 들려오는 새해 목소리들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안보로 가득 찼습니다.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이란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종파를 따라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입장에 따라 기원하는 것이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재물의 복이 될 것이고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탈 없이 직장을 잘 다니는 일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무사를 기원하는 일이고 자식은 부모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 또한 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해를 맞아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위하는 마음들을 보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늘 서로의 복을 기원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세상사 얼마나 좋을까요? 새해를 맞이한 요즘 만나는 이들마다 해피 뉴이어를 전하는 미소를 자주 봅니다. 이런 미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미소가 예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쁜 미소와 예쁜 마음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진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종 간의 분쟁도 지역적 감정도 종교적인 갈등도 정치적인 분열도 사라지는 세상이 될 테니 말입니다. 새해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진심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이란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2017년 새해에는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기원하면서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가까이는 자신과 이웃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인종 간의 화합으로 마찰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찾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국이 겪고 있는 진통 또한 하루빨리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새해 복을 기원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1인치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